안녕하십니까. 책쓰기 코치 김태광입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직장인 여러분들이 책을 쓰면서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직장인 여러분이 앞서 3개의 강의를 통해 책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초심을 잊지 마십시오. 제4강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서는 최고의 명함이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된 저서만 있으면 더 이상의 이력서나 프로필도 필요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저서 한 권이 나의 모든 것을 표현해 주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책을 보면 그걸 표 2라고 그러죠. 그 작가의 어떤 프로필이 그죠? 담겨 있는 그 표 2라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 작가의 그죠? 출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고 다니는지 꿈은 무엇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게 되면 작가의 사상과 철학, 경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표현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명함은 동네 인쇄소에서 2만 원, 3만 원이면 금방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책은 어떻습니까? 책을 쓰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 수집과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원고, 집필 작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책은 명함처럼 뚝딱 이렇게 펴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책을 썼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책을 쓰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어디에 강연 다니고 누군가를 만나면 저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굳이 명함을 줘봤자 사람들에게 연락 오지도 않고요. 굳이 그 추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차에다가 제가 쓴 저서들을 몇 권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책을 한 권에다 이렇게 제 이름을 사인을 해서 이렇게 선물로 드립니다. 드리면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했더라도 그 책을 읽어봄으로써, 그죠? 김태환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생을 했구나. 그렇게, 대단하네. 이렇게 좀 더 훨씬 신뢰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서는 최고의 명함이다. 그리고 인생 최고의 학위라고 저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지금, 그죠? 물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틈틈이 새벽, 출근 전 새벽 한두 시간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주말을 활용해서 최고의 명함인 저서를 꼭 써보세요. 저서는 최고의 학위이기도 하죠.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요즘에는 정말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보면 그죠? 예전에는 전문대 졸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거의 다 4년제 나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국한되지 않죠. 이제는 4년제를 나왔고 거기에다 더 부족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박사 과정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지금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진학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재밌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선생님, 대학원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앞으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들이 그냥 웃으세요. 제가 그냥 딱히 뭐라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남들이 다 하니까 뭔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뭔가가 불안해서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저는 불안하다면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을 더 열심히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그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세상에는 대학원 석사, 박사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관이나 기업, 단체, 대학 등에서 높은 몸값을 받고 이렇게 강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분들은 살펴보면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가
저서 뭐 두세 권 아니면 수십 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네임 브랜딩이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외부에서 그분들을 초빙해서 높은 강의료를 주고 그렇게 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몸값 높은 분들에 비하면 정말 조금밖에 안 돼요. 진짜 뭐 5만 원, 10만 원 받고 열강을 하죠. 그럼에도 그분들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저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가지 분야에서 자기의 위치가 올랐으면요 갈수록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 쓸 일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다 모든 걸 다 저걸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꼭 저서를 써서 최고의 학위인 내 이름으로 된 책을 가져야 합니다. 한 권의 책이 운명을 바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권의 책이 운명을 바꾼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이 운명을 바꾼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제가 책 소유로 성공하신 분들을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 있죠. 홍병호 박사, 이용곤 박사, 이지성 작가, 구본영 소장, 그리고 김미경 원장 이런 분들 하나같이 책을 썼기 때문에 과거에 정말 힘들었고 그죠? 가난했고 존재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만 석자만 되면 누구 이렇게 감탄사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미 이제 유명해졌기 때문이죠. 자, 한 권의 책이 운명을 바꾼 사례 가운데 또 한 사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과학 콘서트의 저자 정재승 교수입니다. 이분은 현재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죠. 물론 과학 콘서트라는 책을 집필할 당시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평범한 그런 과학도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책을 쓰게 되죠. 과학 콘서트라는 책. 그러니까 과학을 얘기하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끔 쉽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출간되고 나자 베스트셀러가 되고 출판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않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카이스트 교수로 채용됐던 겁니다. 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재승 교수는 한 권의 책이 운명을 바꾼 사례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은 강연도 다니고 칼럼 기고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사람들 뭐 교사, 교수, 유치원 원장님 그리고 주부 뭐 다양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책쓰기 특강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저는 정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10도 너무 가난했어요. 저는 대구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 부모님 밑에서 제가 태어나서 제가 자랐습니다. 얼마나 저희 집이 가난했느냐 하면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저는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낼 때마다 저희는 조금만 냈죠. 다른 친구들보다 몇만 원만 냈지만 정말 그때는 정말 남들 창피했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도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책쓰기만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서울에서 영등포 지역에서 제가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그때 굶기도 3일 동안 굶은 적도 있고요. 막노동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라면도 그때 당시에는 라면이 주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하루에 10시간씩 8시간씩 계속 책도 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했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27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빈유산으로 3천만 원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당시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돌아가시고 몇 달 안 있어 근처에 금융계에서 농협에서 차 이렇게 들어왔죠.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 약 물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그 외의 시간은 친구들과 술 마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책을 써야겠다. 그렇게 해서 빚도 갚고 정말 무언가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지 제가 2년 반 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은 그 받은 빈 유산을 3천만 원을 제가 다 갚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뭐 13년 됐지만 125권의 책을 써서 기네스에도 등재되고요. 뭐 교과서에도 책이 실리고요. 또 해외에도 뭐 중국, 대만, 필리핀 등지에 제가 책이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은 저를 낳았지만 책 쓰기가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자신의 전문 분야를 더 많은 대중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책을 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어떤 특정한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 위치에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 취미생활,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토대로 저서를 쓴다면 그 책이 팔리겠죠. 팔리는데 다양한 독자들이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작가인 나에게 다양한 기회들을 안겨줍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강의, 칼럼 기고, 그죠? 그 외 다양한 기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서를 통한 소통은 그 어떤 홍보나 마케팅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공신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쓴 책 가운데 10년차 직장인 사표 대신 책을 쓰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이제 알다시피 알다시피 책 쓰기에 대한 노하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썼느냐 하면 직장인들 가운데 보통 뭐 8년차, 10년차 되시면은 거의 사표를 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과거에 많이 힘들었고요. 그런데 사표를 쓰고 싶어 하시지만 또 쓰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표를 쓰기보다 오히려 책을 쓰면 어떻게 될까? 책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저서를 펴낸다면 조금 더 지금 직장에서 나의 가치를 더 높이고, 그렇죠. 또 상사들에게, 그죠. 좋은 이미지, 그렇게 나의 어떤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년차 직장인 사표 대신 책을 쓰라라는 책을 기획해서 책을 펴내게 된 겁니다. 제 책을 읽고 현재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일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또 제가 현재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한국 책쓰기 코칭 협회로 오셔가지고 책쓰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처럼 책이라는 그런 무슨 굉장한 그런 공신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쓰기를 좀 더 쉽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양한 사례를 저축해야 합니다. 사례가 뭐죠?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그죠? 원고에 들어갈 그런 콘텐츠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목차가 나오면 책쓰기 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목차가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목차의 각 장 밑에 있는 각 꼭지에 들어갈 내 생각, 경험, 철학 외에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들을 넣을 때 좀 더 독자들에게 재미있게, 편하게, 그리고 의미있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인들과 아니면 동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얘기하거나 신문이나 뉴스, 잡지,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책에 맞는 사례를 찾는 훈련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정말 많이 이렇게 많이 저축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보다 쉽게 원고를 채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는 하나같이 사례 엮음집입니다. 뭐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들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자, 각 꼭지마다 두세 개의 사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김난도 교수 혼자서 뭐 생각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면은 독자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책을 덮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궁금증, 그죠?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 사례도 넣고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다양한 사례를 저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쓰실 때 베스트셀러를 꿈꿉니다. 자, 저도 제가 쓴 책들이 몇 권이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데요.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타이밍이죠. 그죠? 몇 해 전에는 뭐 전직 대통령이 몇 번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책을 썼던 작가들은 꽤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타이밍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타겟팅이 필요합니다. 내가 쓰는 책의 독자들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타깃을 정해야 됩니다. 타깃을 안 정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지. 절대 모든 사람이 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타이틀링, 제목이 중요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리고 뭐 닥치고 정치 이런 책들은 어마어마하게 팔린 책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쓴 책이 있는데 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이 책은 10대들을 위한 자기계발서죠. 이 책도 현재 잘 나갑니다. 베스트셀러고요. 얼마 전에 엊그제 이 책의 후속작으로 또 실제편이 나왔습니다. 자, 왜 이런 책들이 베스트에 올라가고 잘 나갈까요? 내용도 좋지만 그보다 더 타이틀, 제목이 좋기 때문이죠. 기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사보는 겁니다. 호기심 때문에요. 자, 그리고 마케팅 이 부분은 크게 관여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출판사에서 다 제작을 하고 홍보, 마케팅까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로 해서 같이 출판사와 힘을 합쳐서 홍보를 한다면 더 그죠? 독자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겠죠. 4강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4강에서는 책 쓰기로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책은 명함이자 최고의 학위입니다. 책을 쓰면 지금 하는 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다양한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죠? 자판을 두드리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래? 출근 전에 힘든 시간에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한두 시간 책을 쓰고 주말에는 이렇게 뭐 친구들과 맥주 한잔 기울이고 그죠? 아니 골프 치러 가고 아니 밀린 낮잠을 자거나 할 텐데 왜 책을 쓸까요? 당연히 인정을 받고 다양한 기회들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운명을 바꾸는 책 쓰기에 도전하세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강의를 통해 책 쓰기 비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전체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지난 1강에서는 책 쓰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꿔봤고요. 그리고 2강, 3강에서는 책 쓰기 실전 노하우에 대해 알아봤죠. 기획을 하고요. 원고를 집필하고 또 출간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4강에서는 책 쓰기로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게 대해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책 읽기를 넘어 책 쓰기를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즉, 생존 독서를 넘어 생존 책 쓰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평범했던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도 책 쓰기를 통해서였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지금 꼭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책 쓰기를 하신다면 분명 더 나은 인생을 사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책 쓰기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눈부신 인생 2막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